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인당 박동진 국장이 남긴 판소리 사적 의라는 제목으로요. 세미나 형식을 빌린 강연회입니다. 오늘 제가 사회를 맡게 됐고요. 저는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유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이 자리가 원래 저희가 판소리 공부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상도 피고 서당 분위기로 이렇게 약간 공부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제목이 보시다시피 판소리 사적 의예요. 제목은 조금 좀 되게 딱딱하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학자분들의 그런 딱딱한 얘기는 물론 당연히 좋지만 그 얘기를 좀 이렇게 꼭꼭 씹어서 일반 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데를 좀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준비가 된 그런 강연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순서가 박동진 소리의 대중성인데요. 서정민 선생님 발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민입니다. 올해가 박동진 명창이 돌아가신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공주 출신이고요. 어릴 적 이곳에서 판소리를 배웠습니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존경하게 된 박동진 명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공주에는 쓰리박이 있죠. 공주를 대표하는, 공주를 빛낸 박시성을 가진 3명의 인물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박동진 명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박세리 님이 있고요. 박동진 명창은 특히 국창이라는 칭호로 불렸었는데요. 공주를 대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라를 대표하는 소리꾼이셨던 거죠. 이 국창 박동진 선생님은 특히나 예술성이랑 대중성을 두루 갖춘 소리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박동진 선생님의 대중성, 소리의 대중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동진 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처음으로 준비한 게 바로 말씀 주신 제비 물러나간다 광고였어요. 네, 솔프의 우왕청심한 광고예요. 1992년도 광고죠. 이 광고로 대중들에게 박동진 그리고 판소리라는 각인을 시켜주었던 광고인데요. 마치 지금의 범 내려온다 보다 더한 파급력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어떤 키워드 있으실까요? 완창. 네, 맞습니다. 완창 판소리를 처음 시도하신 분이 바로 박동진 명창이세요. 1968년 흥보가 5시간 반을 물만 드시고 첫 완창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신 분이 바로 박동진 명창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키워드가 있으실까요? 욕을 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동진 명창하면 트레이드 마크로 따라오는 그게 바로 욕설인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보통 욕설이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쁜 화를 표출하기 위한 그런 욕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박동진 명창의 욕설은 달랐어요. 정말 개패다 진말 녀석 가만히 들어. 이운동을 알았던 짓을 하니 저를 알고 해라 이 시해를 주길래 막. 네, 이처럼 박동진 명창의 욕설에는 이렇게 대중들의 웃음소리가 함께 보이죠. 이 욕설은 바로 경직되고 무거운
판소리라는 게 사설이 굉장히 가사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고리타분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이 욕설로 환기를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관객들이 함께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욕설을 항상 같이 하셨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적벽가. 네, 적벽가. 박동현 선생님이 적벽가로 문화재를 받으셨죠. 맞습니다. 또 혹시 네, 감사합니다. 똥물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박동진 명창도 똥물을 드셨던 명창으로 유명한데요. 박동진 명창도 상공부 중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이 책엔 부친이 가져다준 똥물을 마시고 건강을 회복했던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동의보감 인중통편엔 똥물을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네, 박동진 명창도 똥물을 드셨는데요. 이때 똥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똥물이 예전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목이 아프다고 병원을 가서 약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수액을 만든다던가 이런 게 없었죠. 그때 당시에 가장 특효약은 민간요법으로 똥물이었다고 해요. 이 똥물을 왜 마시냐면요. 소리 수련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선생님께 배운 소리를 익히려면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이 소리가 선생님의 소리처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나의 개인적인 소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발성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목을 계속 쓰죠. 그리고 예전에는 먹는 게 지금처럼 풍부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계속 하시다 보니까 목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몸이 상해서 몸이 붓고 손목 마디마디가 뼈 마디마디가 다 시렸다고 해요. 이 똥물이 바로 붓기와 염증의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박동진 명창은 수련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온몸을 바쳐서 수련을 하시고 똥물을 드시면서 극복을 한 그 소리를 대중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죠. 똥물 만드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나무를 잘라서요. 이렇게 변소에 넣습니다. 그러고 한 2-3달 정도 있다가 대나무를 꺼내면 대나무 안에 이렇게 엑기스가 찬다고 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냄새는 정말 똥냄새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똥물을 드시면서까지 수련을 하셨고 소리에 그만큼 온몸을 바치고 진심으로 수련을 하신 그 소리를 대중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박동진 명창 하면은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죠. 이런 키워드들, 이 키워드들이 다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저는 대중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화의 사전적인 정의는 대중 사이에 널리 퍼져서 친숙해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대중화는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것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든 어떠한 똥물이라는 사건이든 욕설이라는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든 어떤 부분이라도 기억을 해주는 것부터가 대중화라고 생각을 해요. 나아가서 박동진 명창의 소리를 찾아 듣는 것,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대중화는 아까 불러주신 것처럼 제비 물러나간다 같이 한 소절을 따라 부를 수 있는 정도면 정말 성공적인 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박동진 명창의 키워드를 알아봤는데요. 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박동진 명창이 과연 대중성이 있는 명창이라고 할 수 없겠죠. 소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동준 고수의 적벽가 불 지르는 대목입니다. 일단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적벽가를 통으로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재밌어서.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즉흥적인 재단이었어요. 아까 보셨죠? 이 고수 명고가 김동준 명고십니다. 김동준이 마냥 북새리다 죽는 놈. 지금 적벽강에 불을 질러서 온갖 군사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 북새리다가 죽는 놈, 그리고 나처럼 소리하다 뒤지는 놈, 이렇게 즉흥적이고 욕설도 있고요. 재미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적벽강 불 지른 놈이 뭐라고 했죠? 어떤 후레아들 놈이냐 이렇게 욕을 하십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렇게 소리 안에 자연스럽게 욕설을 녹여내시는 분은 박동진 선생님 말고는 제가 잘 못 뵌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에 원래 소리가 그런 것처럼 욕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셨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물 드시러 가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완창이나 이런 무대들을 하면 보통 소리꾼들은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물 드시는 것마저 한편의 극처럼 보시는 대중분들이 흐름이 끊기지 않게 소리처럼 마치 짜여진 극처럼 가셔서 물을 드시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시죠. 이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벽가만 보시기에는 조금 아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또 흥보가를 가져왔습니다. 안에서 남자가 건너 줄 모르는 거 시커먼 건 이런 갓색 깔라는 그러한 흑공단이 좋지. 흑공단 갓, 흑공단 망근, 흑공단 두마이, 흑공단 마구자. 너를 씹어먹을 니 요놈의 재산을 내가 어떻게 갖고 쏴 뺏어서 주먹에다 딱 놓고 턱 틀어놓고 물어먹고 잡으시고. 네, 흥보가 중에 비단타령 주봉신 명고의 북의 소리였는데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맨 처음에 나왔던 흑공단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흑, 공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흑, 검정색, 공단, 비단이죠. 검정색, 비단 모두들 아시는 이야기인데 판소리는 이렇게 소리에 넣어서 부르기 때문에 흑공단갓, 흑공단만것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가사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발음이 좋은 창자라고 해도요, 가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강세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없고 한 번에 물어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동진 명창은 이런 검은 갓색깔 나는 흑공단이 좋지 라고 부연 설명을 넣어주시면서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아, 지금 검정색 얘기하고 있구나. 요 뒤에 이제 당신은 꼭 까마귀 갖고 갔어 그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안일이에 요 까마귀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흑, 검정 요거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재단이요. 흥보의 부자가 된 흥보의 재산은 어떻게 하면 내가 털어놓고 물 한 번 꼬짝 마시고 요런 재담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수분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수분가는 똑같이 주봉신 명고의 북에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은 아시다시피 토끼 간이 필요해서 자라가 토끼를 꿰어서 나를 따라서 용궁으로 가면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고 미인 미색을 밤낮으로 함께 데리고 놀게 해주고 대접을 해줄 것이다 하고 꼬셔서 데리고 들어갔는데요. 용궁에 들어가자마자 토끼를 포위를 하고 달려들어서 이렇게 통닭 매달듯이 토끼를 매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토끼 가운데요 계란
제대로 털을 날리고 그만 타고 네. 수군가 영상이 가장 길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많았어요. 첫 번째, 우리 토끼를 잡아서 이렇게 대랑대랑 매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끼가 긴박하게 물어봅니다. 별주부야, 내가 탄 게 이게 무엇이냐 하니까 선생님 표정 보셨나요? 굉장히 급박한 그 와중에 별주부를 흉내를 내시는데 와야 굉장히 느긋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연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남여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남여, 저도 이 대목을 배웠는데 사실 남여라는 가마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배운 사설은 그냥 이게 수궁 남여다가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리를 배울 때 남여라는 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었거든요. 근데 박동재 선생님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남여라는 가마다라고 해서 사설을 찾아보니까 남여가 가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주신 이유는 이 소리에서 지금 토끼가 거꾸로 매달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마라고 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뒤에 왔다의 제 길을 여기 있었죠. 엄청난 고음이에요. 선생님 이때 20, 30대 아니시거든요. 딱 보셔도 70대십니다. 근데 이 고음이 짱짱하게 나온다? 이 부분을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 토끼 잡아 대령이요 하면서 이렇게 부채를 탁 던지셨어요. 이렇게 소리 사설에 맞게 정말 자연스럽게 발림을 구사를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발림은 이렇게 여기서 오른손, 여기서 왼손 뭐 이 정도 부채 펴고 이 정도인데 정말 실생활에 소리에 녹아내는 그런 발림, 자연스러운 발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적벽가, 흥보가, 수궁가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정말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감상한 박동진의 소리를 제가 이렇게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관객과 소통을 위한 요소이지 않았나. 이 키워드들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대중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리뿐만이 아닙니다. 지가 소리를 걸어나왔습니다.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가가, 수궁가, 또 배비장 타령, 무수기 타령 여러 가지를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하는디 이 중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한중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뭐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예, 모두 우주한 공론이 적벽가라 이러십니다. 그때요 대재앙 황제는 이처럼 모든 무대에 가시면 먼저 관객들의 의견을 물어보셨다고 해요. 어느 대목이 듣고 싶냐 물어보셔서 말하는 대목을 그때그때 원하는 대목을 들려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원하는 대목을 들려주셨어요 라고 하면 저희가 느끼기에 그럴 수 있지, 소리뿐이라면 원하는 대목을 들려줘야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춘향가가 8시간이고요 적벽가 6시간, 심청가 6시간 반, 흥보가 5시간 반, 수궁가 4시간, 이렇게 5바탕만 해도 30시간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죠. 30시간에 박동진 명창의 창작판 소리, 이순신전, 예수전이 있고요. 그리고 사라진 나머지 7마당도 복원해내셨잖아요. 그 바탕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었던 모든 소리를 다 통틀어 생각을 해보면 30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 외우고 있어야 그때그때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동진 명창은 88세까지도 매일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리를 가리지 않아요. 여기서 어디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주 뭐 높낮은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좋은 자리 필요 없고 아무리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네, 박동진 명장은 살아생전에 무대를 가리시지 않으셨다고 해요. 술 먹고 밥 먹는 자리만 아니라면 그곳이 어디든 관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셨다고 하는데 게다가 출연료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명창이라는 좋은 대접보다는 좌중과 함께하고 대중과 함께 웃고 울리는 그런 소리를, 그런 광대를 스스로 자청하셨던 진정한 소리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기억에 지금까지 오래도록 남아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우리 건강을 많이 부르시고 여러분 좋은 음악 듣고 만수가 하우스. 네, 박동진의 소리가 대중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박동진 명창의 소리는 이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서 김양숙 관장님을 통해서 전승이 되고 있고요. 우리를 함께 울리고 웃겼던 요 박동진의 모든 소리가 복원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함께 기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자 서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선생님 김양숙 관장님의 제자분 되십니다. 배소영 선생님이시고요. 장판교 싸움이라는 대목인데 적벽가 중 한 대목이고요. 배소영 선생님께 소리를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조금 딱딱한 분위기보다 좀 풀어진 분위기에서 소리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추임새 한번 같이 해주시겠어요? 얼씨구! 그렇죠. 좋다! 잘한다! 예, 제가 소리할 때마다 부채가 올라간다 하면 잘한다 한번 해주세요. 올라간다 그러면 얼씨구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소리에다 같이 좀 판이 어우러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소리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루는 탐자가 급히 와서 고하되 소조가 하우돈을 명하여 군사 10만을 거다리고 우구미전을 부장삼어 이 신야로 붕어같이 지쳐온다하는지라. 공명이 그 말 듣고 운장과 입덕이가 내 장명을 어길 것이니라. 주공은 인가 과를 잠시만 빌리사이다. 현덕이 인가 과를 공명에게 몇 개인지라. 일리는 공명이 장대에 올라 제장을 볼러 분발한다. 방망 바람묘가 있어 이름을요 산이나 변수풀에 있어 이름은 알림이님. 공장과 입덕이 삼천군구 나려 알림에 매복하였다가 전병이 지나면 양초 뒤에 있을 테이. 남쪽에 불이 일어남을 보고 양초에 불을 질러라. 주공은 일군을 거나리여 전무성봉이 됐고 주공은 일군을 거나리여 뒤를 전응하사이다. 문장과 입덕이 웃어가는데 우리는 나가 싸우고 너는 가만히 성에 앉아 집을 지키고자 하느냐. 공명이 후령하는 이 갈과인이 여기 있으니 위령자는 참하리라. 병너 같은 공함 소리여 위험이 상설 같구나. 연덕이 민망하야 운주유학 지중결승 전리지 한단 말 아우들은 듣지 못해 나 부디 여기지 말라. 운장과 이떡이 한강불락하여가고 그때의 현덕이도 일꾼을 거나려 가기는 가지만은 의욕을 정치 못하더라. 의욕을 정치 못하더라. 그때의 하우도는 군사 10만을 거나리고 방방발을 당도하니 현덕이 군사가 335로 대우가 없는지라. 하우돈이 시기에 웃으며 내가 서
말을 웃는도다. 뭐? 제 제주는 개똥물 같고 공명의 제주는 뱀덩어리 같다고? 저까지 군사를 몰아 나를 치는 것은 달걀로 돌을 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요? 내 결단코 오늘 저녁으로 신야성을 뺏지 못하면은 군사를 쉬지 않으리라. 말에 맞들 못하여 말에 맞들 못하여 자료 이거 농바라 말을 몰아제쳐온다. 허우돈님 맞서 싸워 사마업이다 못돼야 자료이 거지 배야야 도망간다. 하우돈이 선세야야 말을 몰아 따라갈자 골짜기로 들어가는 님 양쪽을 바라보니 갈 때가 좌우 거울길이 또한 누군지라 우군미전 달려와서 말고삐 부여잡고 여보 장군 듣주시우 적군을 없이 여기면 패한다 하여 있고 이곳 또한 길이 좁고 갈 때가 많사오니 만일 적군이 불로 치면은 어찌 당하리까. 하우돈이 옳게 여겨 군사 돌려 쉬라 하더니 광포일성구 사방에 부리러 나는님 갈 때 우리부터 활발 작자 보는구나. 하우돈이 겁을 먹고 어찌할 줄 모를 적에 자료 이거 농바라 말을 다시 돌리어서 급히 쫓는구나. 하우돈이 왕급하야 한고추 당군이 양장이 길을 막으니 우장과 입덕이라 일진을 배사놓고 말을 버리고 산을 넘고 거기를 넘어 허차 다음 우리 발표가 신정혜 선생님이신데요. 신정혜 선생님은 역시 판소리 하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고 또 사사로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서 주최하는 판소리 대회가 있습니다. 명창 대회가 있는데 작년도 대상 수상자이십니다. 네. 그 명창이 준비하신 발표를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박동진 소리의 전통성 또는 정통성, 둘 다 같은 의미인데요. 그 얘기를 좀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하는 신정희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발표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박동진 소리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 사진기와 박음질된 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소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쑥대머리 귀신이여 청나곡방의 차례자리여 생각나는 것이 인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출장도 싹수이 껐다 그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안 하시고 다음에 데려다 드리면 너 소리 못 쉬게 한다. 딱 그래요. 그게 어디 네 소리냐? 인방울이 네 꼬들 소리다. 아, 그때 한참 탄핵에 있었던. 네, 네가 인방울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뭐 인방울 그러셨어요? 너 인방울 소리 너무 못해봐. 네. 그러니까 너는 네 지금 왜네 지금 해라. 하하. 소리라는 것이 반드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건 원숭이란 말이야. 하하, 이것이 판세입니다. 네, 여기서 박동진 선생님이 쑥대머리 대목을 부르니 인방울 레코드 소리하지 말고 네 소리, 네 째를 해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원숭이다 라고 들었던 경험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네, 사진 소리, 박음질 소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진을 찍은 것처럼 일정하게 박음질 된 것처럼 오늘 불러도 똑같고 내일 불러도 어떨까요? 똑같고, 그래서 소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통성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정된 선율로 배운 대로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정통성을 지키는 것일까요? 박동진 선생님께서는 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동진 소리의 정통성을 함께 돌아보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네. 그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녹음기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녹음기가 없던 시절에는 소리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선생님한테 배웠죠. 어떻게 배웠을까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녹음기가 있어서 너무 편한 시대지만 예전에는 선생님이 불러주시고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부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옛날 선생님들께서는 소리 부르실 때마다 똑같이 알려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다르게 불러주시고, 또 남자, 여자, 음역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다르게 알려주시고, 개인의 기량에 따라서는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잘하는 제자는 좀 어렵게 알려주시고, 좀 못 따라하면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좀 쉽게 알려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사람마다 조금씩 어떻게 됐을까요? 다르게 되죠. 그래서 큰 틀은 같지만 개인마다 다르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똑같이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각각 개성 있는 다양한 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박동진 선생님의 소리 인생의 시작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선생님은 어떻게, 누구에게 소리를 배우셨을까요? 박동진 선생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아신가요? 농사꾼이셨다고 합니다. 네, 할아버지께서는 외주를 타는 줄광대, 삼촌은 또랑광대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예인 집안이다 보니까 끼는 타고나셨을 것 같습니다. 16살 때 이동백, 이화중선의 협률사 공연을 보고 판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라고 느끼시고 그때부터 판소리의 세계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소리 전수 계보를 보고 계신데요. 박동진 선생님께서는 18세 때 심청가, 19세 때 춘향가, 20세에 수궁가, 21세에 적벽가, 22세 때 흥보가, 이렇게 5바탕을 각각 다른 스승에게 배우며 다양한 스타일의 소리를 접하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박동진 선생님은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소리를 두루 섭렵해 다양한 성격의 5바탕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유파의 소리 학습을 통해서 박동진 소리의 정통성, 그 기반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판소리 용어 중에서 더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네, 더듬은 2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더 넣다 라는 뜻으로 판소리 명창들에 의해서 노랫말과 소리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 또 겨루다 라는 뜻으로 다른 소리꾼에 비해서 월등히 잘 부르는 대목을 더듬이라고 합니다. 판소리는 한 사람이 완벽한 형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을까요? 한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어떤 분이 만들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판소리는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긴 세월 동안 이 더듬을 통해서 더 넣고 겨루면서 층층이 변화하고 쌓여져서 만들어졌던 것이지요. 이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숨쉬고 움직이고 변화해왔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동진 선생님 또한 각기 다른 5바탕을 배우시면서 이 더듬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소리는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박동진 선생님의 소리 또한 이 더듬을 통해서 평생 다듬어 가시면서 계속 발전시켜서
자신의 소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녹음기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대갓집 마당 같은 야외나 방 안에서 마이크가 없이 공연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판소리 무대는 공연하다가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루 종일 긴 공연이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소리꾼이 그 시간을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마시고 또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너스레도 떨고, 여러분 재담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익살과 재치를 부려야지 그 시간이 재밌겠죠.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극장이 등장하면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극장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공연을 하다 보니 한 대목만의 완성도를 높여가게 됩니다. 또 여러 명의 소리꾼이 출연하다 보니까 각각 경쟁이 되어가지고 재단보다는 음악적인 기교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소리를 해도 본인이 잘하는 같은 대목만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리가 변하지 않은 아까 두 가지 소리 있었죠? 무슨 소리였죠? 사진 소리? 맞아요. 박음질 소리처럼 배워간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세련되어지고 음악적 완성도는 높아졌지만 조선시대 정통판에 그 맛은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조선시대 정통판을 다시 살려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박동진. 다시 한번 누구실까요? 박동진. 네, 박동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인당 박동진 선생님이신데요. 그럼 박동진 선생님께서 조선시대 정통판, 즉 완창판 소리 무대를 살려내신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그냥 만났던 거 가을도 나오게 진짜주고 하고 자고하고 공부나도 하고 한바탕을 쭉 한번 어머니까지 내고 이렇게 해서 한바탕을 했는데 의사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감진자를 하고 그러고 양악과 모든 신학에는 발표가 있어요. 있는데 왜 우리 판소리 국악은 발표가 없나? 네, 이러한 이유로 박동진 선생님은 1968년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흥보가를 완창하십니다. 그럼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 함께 가시죠. 사상체육 판소리 최장시간 공개 녹음 방송. 지법 일남무일남 돌보신 줄골짝시면 대장군당 어른 거고. 이날 낮 12시 40분에 흥보가의 창이 시작돼서 장당 5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연창됐습니다. 장이 끝나자 장내의 방청객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우레와 같은 박수로 세계적인 기록을 수립한 박동진 씨와 한일섭 씨에게 축하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그 당시 완창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제 다들 미쳤다고 할 정도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목숨 걸고 완창판 소리를 하셨는데요. 짧은 토막 소리만 하던 시기에 혼자서 쉬지 않고 5시간 동안 완창판 소리를 하신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주목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53세셨습니다. 이렇게 박동진 명창이 4년 만에 현재 전승되고 있는 5바탕을 완창하자 다른 소리꾼들도 완창 무대에 나서기 시작했고 정통판 소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973년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십니다. 이렇게 박동진 명창 소리의 정통성은 조선시대부터 판소리가 가지고 있던 청중들과 소통하는 의미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완창 판소리로 구현해내신 것입니다. 또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지금은 5바탕이잖아요. 그때는 6바탕이었거든요. 그 한 가지가 병강세가였는데요. 언젠가부터 그 전승이 끊어졌는데 이를 박동진 선생님께서 소리를 되살려 박동진 바디 병강세가를 만드셨습니다. 또 현대 판소리가 놓쳤던 대목의 상당 부분을 이어서 이제 정통을 이으셨는데요. 심청가 중 조선팔도의 상역군 소리, 황후 혼례 대목, 또 적벽가의 조조 군사 조련하는 대목 등이 있습니다. 네, 판소리의 정통성은 판소리라는 큰 범주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얼마든지 음악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박동진 선생님께서는 이런 판소리의 정통성을 본인 스스로 소화하고 계속 발전시켜서 자신의 소리로 완성하셨습니다. 즉 정통성이란 사진소리, 박음질 소리처럼 고정된 소리가 아닌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선생님께서는 늘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리에 감사하고 사셨는데요. 또 삶이 소리셨고 또 소리가 선생님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북을 잡고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판소리를 감상하시게 되면 오늘 함께 나눈 판소리의 정통성을 소리 안에서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고 즉흥적이고 변화무쌍하고 유동적이게 수용하는 소리. 소리판 자체가 유기적으로 살아 숨쉬는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소리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학생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 전서은 학생이고요. 역시나 우리 여기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런 어린 학생이 여기서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판소리 가능성 있네. 저는 충분히 그걸 기쁘게 보고 갔었거든요. 예. 조조 군사 조련하는데 라는 대목인데요. 네, 요거 먼저 듣고 또 우리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쳐주세요. 그때여 유복이가 오되 달은 맑고 별은 뜬금언지 까마귀가 낮인 줄 알고 밤에 떠놀다가 오직하리라. 안젤 가지가 없어 눈이 그대 떠서 당황하는 격이로소이다. 우리 진중에 불길한 징조윤이 미리 처방함이 좋을까 하나이다. 조조 됐고 화를 내며 어떤 창을 번쩍 들더니 유복의 가슴을 거 찔러놓으니 유복이가
온다. 이리 한참 설리 울어노니 초조가 술 깬 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취중에 무단히 장수 하나만 죽였단 말이야. 군심이 변동할까 염려돼야 뜻밖의 밤중에 느닷없이 군사 훈련을 시킨 한디 차일의수군 노동목의 오금 연수전선 필수하고 측일진 제주거니 조조노선이 높이 앉아 수죽제자 오새끼 호를 운발한다. 수진의 중력총 먹의 후금이요 좌욕총 문빙이며 무역총 장합이며 육진 전파소 황이며 차사파 박진이요 우사파 예전이며 수류 흥접사너 하우돈 화저 장유라 수진방발활 관기정차기 정금 고목시 정기가 신여마 등주가고 육진의 분부대 유유소 설라부가 이 소시압을 시열 징여라 하징교탈 되면 첩불급거이 각대 총비어이어서 불을 참전 어루하라. 하강성 필세전선 공법으로 연결하고 평지 같이 왕래허니 초주 장대 높이 앉아 습을 관망할제 판타원 높은 객체 진중에 자랑하니 정무기가 여짜오대 여본승 항질겨 말고 안일 적군이 불러지면은 어찌 당하리까. 이제 다음 순서 이제 또 진행을 할 텐데요. 다음 순서는 박동진 스님 소리의 이제 개방성, 그러니까 좀 확장도 되고 개방도 되는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을 우리 그 노미나 박사님이 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노미나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동진 판소리의 가장 큰 특징이자 독자적인 연행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성, 열린 판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다른 강연자들이 이야기했듯이 박동진 명창은 무대 위에서 소리를 할 때 거침없이 재담을 하고 육두문자도 그렇죠. 소고를 거침없이 내뱉기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게 박동진 명창이 관객에다 대고 야이놈 저놈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항상 보면은 무대 위에 동반자인 고수를 향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혹시 가보셨나요? 요즘 의외로 인기가 있습니다. 손님이 가게에 딱 들어가서 사장님 저는 국밥 많이 주세요. 그러면 야 이놈아 작작 좀 처먹어라. 이렇게 거침없게 그리고 되게 쌀쌀맞게 구는 그런 주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담아오는 그릇 담음새를 보면 그릇이 넘치도록 국밥을 또 담아주는 따뜻한 그런 손맛이 또 있죠. 주인이 욕만 하고 막상 국밥이 맛이 없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죠. 돈을 주고 오라 그래도 안 가죠. 그런데 욕쟁이 할머니가 손맛이 좋았다면 박동진 명창은 아마 말맛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음 영상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왼손잡이와 시벌놈들이 왼손잡이하고 밥상 같이 한번 계속 가고요. 그냥 가자니 뭐
세월이 좋고 좋다. 세월이 좋고 좋아. 내가 나이가 이미 88이 되었는데 너는 이놈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상놈아. 나의 한편까지. 왼손잡이 고수에게 굉장히 면박을 주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사실 또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소리꾼 박동진 본인 나이에 비하면 한참 어린 고수에게 뭔가 너 아직 청춘이다 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죠. 이처럼 관객에게는 익살스러운 재담을 건네고 무대 위에 고수를 향하는 그런 약간의 거친 표현이 있었던 그런 창자가 바로 박동진 명창이었습니다. 제목이 좀 흥미롭죠. 근대 오명창 중에 한 사람인 송만감 명창이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극창가는 소리꾼은 주단의 포목상과 같아서 비단을 달라는 이에게는 뭘 주고? 비단을 주고 무명을 달라는 이에게는 그렇죠. 무명을 주어야 한다. 결국 소리꾼은 관객이 달라는 거, 해달라는 거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 말을 박동진 명창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달리 살펴보면 어떤 소리를 원하시든 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소리꾼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동진 명창은 무대에서 본 소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단가를 우리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때 먼저 재담을 풀어놓고 단가로 문을 열었는데 틀에 박혀있는 고정된 사설이 아니라 당일 현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즉흥적인 가사로 단가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여봐라 주공신아 너는 전주에 있고 나는 한양에 있어 내가 꼭 필요한데 너를 내가 부르는니 요번에 와서 보니 정말 북을 잘 친다. 전주에서 그런 고수가 나왔으니 여러분들 이놈 나바닥을 잘 보시어서 박수 한번 얻으시오. 전주 공연 중에 한 장면이었는데요. 마침 전주 출신인 주봉신 고수님에게 이제 무대 위에서 소개도 해주고 그를 또 응원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하는 소리꾼의 따뜻함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또 광주에 가서는 내가 10수년 만에 또 광주에 왔는데 그때는 또 어쨌는지 지금 본 게 또 어쩌더라 라고 하면서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야기를 갖다가 풀어내면서 이것을 또 단가로 즉흥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관객은 뭐 지역감정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소리꾼의 사사로운 그리고 우리와 조금 더 가깝다라고 친밀감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고 더 열린 마음으로 그의 소리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혹시 좋아하는 영화나 뭐 책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한 번 보나요? 아니죠.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좋아하는 책 있으면 구매해서 뒀다가 또 다시 읽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는 그런 애착이 있습니다. 사실상 무대 위에서 재현된 판소리 같은 경우는 100% 똑같이 재현해낼 수는 없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소리를 같은 무대에서 같은 시간대에 하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롱런하는 어떤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번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런데 갈 때마다 똑같으면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갔더니 지난번 무대랑 완전 다른데 안 했던 소리 또 해주시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가 오늘 본 이 공연이 진짜로 오늘 특별했구나 라고 더 큰 감동을 관객들은 받게 되는 것이죠. 안일이도 중요하다고. 무대 위 박동진 명창의 소리는 다른 바디 소리에 비해서 안일이가 길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소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리 직전 부분에 안일이를 짧게 붙여서 소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박동진 명창은 여기에다가 그 전 대목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압축해서 축약을 해서 전사를 붙여서 우리가 보다 더 쉽게 그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한 어떤 연행 방식을 구사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야 춘향말을 조금 들었습니다. 어사또가 이몽시가 올라가서 놀지 않고 공부하여 과거를 고대했더니 승과를 보이거든 도련님이 들어가서 장원 급제를 해서 거기 다만 두고 장원 급제를 해서 나무로 내려왔다 이 말이야. 그 전전될 해부터 흉년이 들은 뒤 탐관 우리들이 백성이 재물을 갈취려 해.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보냈거든. 그런데 이봉룡씨로 말하면 한번 내가 벼슬을 해가지고 내가 춘향이를 보러 꼭 내려가야겠다 했는데 꽁도 따고 임도 고 이렇게 해갖고서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그렇죠. 방문을 내려와 보니 춘향이는 신관사또 수청을 그저다가 여기까지. 춘향가 중에서 어사또가 남원에 내려온 대목이에요. 간단한 대목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몽룡이 서울로 갔는지 가서 장원을 급제를 했는지 또 그때 흉년이 들고 탐관오리 이야기도 조금 해서 임도 보고 똥도 따고 이 다양한 그 많은 전사를 갖다 축약해서 소리 전에 이렇게 친절하게 연행을 해주는 것이죠. 또한 어려운 고어나 한자어로 된 부분들이 판소리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흥보가 중에 놀보가 제비 다리를 이렇게 분질러 뜨리려고 하는 그 대목입니다. 상단에 있는 것이 송만갑제 박봉술바디의 창본입니다. 이놈을 내가 그냥 두다가는 실무를 당할 테니 자장잡기 헐밖에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렵죠?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좋은 기회를 놓칠 테니까 내가 스스로 깨를 내서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목의 안일이인데 박동진 바디 창본에서는 내가 일하다가 쥐도 그릇도 다 놓치게 생겼는데 오라 내가 불행히 노릇으로고 울려놓고 달랠 것이다. 같은 뜻을 담고 있지만은 훨씬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쉽겠죠. 더 빠르고. 어떤 사실 바디의 창본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뭔가 다양한 개성이 있고 관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다 빠르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수록 해주는 그런 연행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판소리는 사실 안일이보다 소리 부분이 중요하게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안일이는 빼고 해라, 건너뛰고 해라, 소리부터 바로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안일이는 본래 판소리 3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깜짝 퀴즈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판소리의 3가지 구성 요소가 뭘까요? 일단 안일이 들어가야죠. 두 번째 소리. 왔어. 그렇죠. 자, 판소리 3가지 연행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소리, 노래로 하는 거랑 말하듯이 하는 안일이, 그리고 아까 부채 들고서 오른손에서 냈었던 발림, 너름새라고 이야기하는 이 3가지가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소리 전후 부분에 이렇게 독립된 안일이 이외에도 박동진 명창은 안일이 도섭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주특기였어요. 안일이 도섭은 소리 중간중간에 갑자기 소리를 하다 말고 장단은 달아놓고 고수는 장단을 계속 치고 있으면서 소리를 잠시 멈춘 채 이것이 안일이인 듯 재담인 듯 이렇게 사이사이에 말을 건네는,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을 우리가 안일이 도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박동진 부분 명창의 되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이 몹시 흥미롭죠? 다음 보실 영상은 적벽가 중에서 적벽 화전부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적벽강에서 조조가 적군이 불화살 공격으로 이렇게 이제 대패를 본인이 하게 되자 조조 진영의 군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각자 한마디씩 남기게 됩니다. 박동진 명창은 이 부분의 소리를 할 때 스승인 조학진 명창으로부터 배운 짤막한 던음을 자주 다듬어 부르는데 이 부분이 아주 백미이거든요.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일본말을 잘하는데 꼭 정리를 하시면은 내가 지금 일본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 숨을 낸다 이거야. 군사들을 끌어모을 적에 우리 한국도 끌어가고 섬나라 외놈을 끌어갔던 모양이요. 여기 올라가는 게 외놈이란 말이야. 조조가 이제 모병 징집을 하느라고 여기저기에서 군사를 모으다가 저 멀리 잡아와서 보니까는 외놈을 한 명 이제 잡아왔다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가 죽기 직전에 일본말로 오카상 오레와신데 시마이 마시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오카상 어머니 시마이 시마이라는 말 많이 쓰죠.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이런 단어를 조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객석에서는 박장대소가 떠지고 공연장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는 판소리, 왜 일본은 네가 거기서 나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관객들 웃음소리 들으셨죠? 정말 진심으로 박동진 명창의 공연을 재밌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리액션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손뼉을 치고 여러분들도 제 말에 뭔가 호응을 해주시고 아까 소리할 때는 쉼새도 막 넣어주시고 하셨잖아요. 이런 관객들이 반응이 우리 한국 전통음악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서양의 고전음악이나 연극에서는 제4의 벽이라고 말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대의 주 배우자와 객석에 있는 관객 사이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서 관객은 무대 위에 배우한테 일체의 이제 간섭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일종의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4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양의 어떤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곡이 끝날 때까지, 그렇죠, 숨죽이고 가만히 있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나면 그제서야 브라보 브라비 하면서 막 박수와 갈채를 보내주잖아요. 아마 그런 점잖고상한 문화도 이런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용어 들어보셨나요? 어렵죠. 무섭고 요즘은 제4의 벽에서 더 나아가서 시체관극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관객이 죽은 사람처럼 숨소리도 마음대로 못 내고 이렇게 작은 몸짓 하나도 이렇게 극도로 제한되는 그런 관객의 태도를 갖다 요구할 때 우리가 시체관극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물론 우리가 영화관이라든지 공연장에서 큰 소리로 막 떠든다거나 휴대폰을 막 울린다거나,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셨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죠. 갑자기 막 일어난다거나 이러면 물론 그렇죠, 잘못된 태도이기는 하지만 시체관극처럼 지나친 결박은 그 공연을 즐기러 온 관객한테는 조금 불편하고, 그렇죠,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나라의 민속음악은 추임새와 같이 적극적인 관객의 참여가 허용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수시로 즉각적으로 관객들이 반응을 바로바로 보여주고 이를 무대 위에 소리꾼도 즐기면서 함께 판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도
본업은 소리꾼이기 때문에 이 추임새 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목이 안 나왔어. 그런데 막 객석에서 추임새가 나오면 막 없던 타로도 막 만들어서 하고요. 2번 돌릴 거 3번 돌려서 막 흘러내리고요. 또 나오지 않던 고음도 갑자기 또 꾀꼬리같이 또 잘 나오기도 하는데 추임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적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어질 그 창자에게도 많은 추임새 부탁드립니다. 요즘 내한하는 외국 뮤지션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이 친구는 알 것 같다. 떼창 문화 들어봤죠? 처음 본 외국인의 노래를 갖다가 막 객석에서 다 같이 합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떼창 문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서 낯설고 뭔가 기묘하지만은 그것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터뷰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전통, 그렇죠, 음악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동진 명창은 판을 짜는 전략이 안일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안일이도 중요하다라고는 했지만 반대로 다른 바디에서는 안일이로 축약된 부분을 소리로 길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직전에 들으셨던 그 적벽가 중에 조조군사 조련하는 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바디에서는 유복이를 죽였다 이런 것들의 내용이 안일이 한두 줄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박동진 바디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되게 친구, 유복의 죽음 앞에서 그 친구의 처절한 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스럼없이 표현이 되고 있죠. 주연과 조연의 어떤 그 경중, 가벼움 이런 것들을 달리 하지 않고 판소리 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안일이보다는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동진 명창은 친절한 안일이와 맛깔스러운 재단, 다채로운 소리의 확대해서 또 더불어서 적극적인 발림을 아주 잘 활용했었던 소리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발림처럼 자 오른손, 왼손 붙여 거기서 양손 들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부분을 갖다 표현하는데, 장면을 그려내는데, 판소리 이면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효과적인 역할을 해낼 것인가에 맞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적벽가 중에서 그 적벽 파전 대목에서 1번 구사 돛대 끝으로 올라가는 데를 이것이 부채다 하면은 요거를 손가락 2개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를 요 잔망스러운 요 손가락 2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뻔하지 않은 본인만의 개성 있는 발림을 또 활용할 줄 아는 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판소리 3가지 구성 요소, 소리, 안일이, 발림이라고 했죠. 박동진 명창 어떤가요? 그 3개 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굉장히 용이하게 잘 활용하는 소리꾼이다 이 말씀입니다. 박동진의 소리는 할 때마다 다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대체적으로 언뜻 보면 약간 부정적이거나 비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다르게 풀어낼 줄 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할 때마다 다르다는 것이 전혀 엉뚱한 딴 소리를 가져와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소리더라도 오늘 관객들의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죠? 또 무대에 맞춰서 이렇게 다르게 그에 어울리는 소리를 할 줄 아는 맞춤형 소리꾼이 되겠습니다. 정형화된 무대가 아니라 가변적이고 현장감이 느껴지는 그의 판소리는 요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늘 새로워, 늘 짜릿해 와 같은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쭉 한번 제 강연 들으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은 박동진 선생님이 한 TV쇼에 나와서 하신 인터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욕 한 스푼 정도 여러분들을 향한 것은 아니고 역시나 그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어한테 향하는 것이긴 한데 끝인사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제 강연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창을 하셨는데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후회 안 돼요. 후회될 틈이 있어요. 내가 좋아서 했고, 내가 배가 고파서 했고. 다시 태어나셔도 또 노래 하시겠어요? 어머니요. 바람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빨리 죽어서. 알고 그래가지고 또 거짓말 하시고. 다시 태어나 또 소리를 하야만 돼. 선생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거짓말하지 마시고 오래 사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을 내가 언제 거짓말을 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연 안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는 자료가 강연에 참석하시는 그 객석에 계신 분들이 한번 좀 울고 웃고 이렇게 같이 좀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마침 또 이렇게 끝에 이렇게 또 조금 찔끔 이렇게 하게끔 또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판소리는 2대목 남았고요. 강연은 1개 남아 있습니다. 심청가 중에 상이어 나가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도 뭐 다른 판소리 그 바디에도 있지만 박동진 선생님의 바디에는 좀 특별한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8도의 상여꾼들이 이렇게 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그냥 하나의 상여 소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 상여꾼이 소리를 하는 그런 대목을 이 대목을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환돌 선생님 소리를 여러분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앉아 충상을 지린한 뒤 불쌍한 곽시부인 의관곽정이하야 소방산 대뜨로 그렇게 올려놓고 발인제를 지낼 적어 영희기가 왕증유태 재진결리 영결동차 하더니 상여가 나가는 뒤 요량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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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고야 그때요 동네 가운데 꼭 조상 만나면 이 오살놈이 밥을 살짝 갖다 감춰뒀다가 지가 꼭 앞에서 요량을 잡는디 넘차도와 고야 북망산천이 타는 뛰던 허한 산이 북망일로 나는 차도 하고야 여부하라 번님네야 너도 죽어 보면은 그게요 나도 죽어놓으면은
일세 팔도에서 상여꾼이 모여들었는지 곽씨 부인이 인물도 예쁘고 행실도 얌전하다는 말을 듣고 전라도에서 유명한 멋있는 한 상여꾼이 달려들어 상여의 죄를 믿더니만은 일락서산에가 해는 떨어지고 출동명어 달이 솟아 오는구나. 차너하고야 충청도 생여꾼이 따시더니 너하 얻은 놈 장단도 꼭 안 맞게 부르는구나. 경기 상여꾼이 따시더니만은 경조로 나가 상여 소리를 매기는디 이런 듯 빼고 칼적으로 그때의 신봉상은 강보에 쌓인 어린 여심을 쥐떡급비에 껴놓고 상도 채워 매어달려 퍼지고 자빠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안누라 나도 가세 나도 가세 나도 가세 나도 가세 마누라 따으러서 나도 가자. 어찌 그리 무정할까 어찌 그리야 속은가. 갓난 자식 눈먼 가장을 불보염체 어디라고 그리 쉽게 가려는가 그리 쉽게 가려는가 산저천 떠나만 그다니 아프고지 가며 일침치 월명언니 어디 가서 쉬어갈까 부창부수 어디 정궁 나도 가세 나도 이 가세 마누라 따라서 나도 가자. 이런 두두물째 상도 노래 끝이들 않고 덩차의가 이놈 차도하고야 상두꾼 하나가 앞치를 믿더니만은 차진 상두가로 떠먹한다. 덩차너와 덩차의 가리 덩차너와 덩차의 가리 덩차
있으니 신봉사 불쌍하고 어린 자식 하였구나. 너는 자와 너는 자이하이는 자와 잘 보셔라. 박동진 명창의 창작세계라는 제목으로 원진주 선생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동진 명창의 창작세계라는 주제로 강의할 원진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창조경제, 창의적 인재상, 또 뭐 크리에이터라는 이런 단어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네. 최근 사회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단어들이죠. 최근 3년간 초등학생한테 희망 직업을 물어봤더니 유튜브 크리에이터였다고 합니다. 네, 대체 이러한 단어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창작, 창조, 창의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영어 번역으로 create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하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모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박동진 명창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동진 명창의 판소리 일생을 이렇게 연대별로 좀 나누어 봤어요. 자, 그 맨 처음에 그 그림을 보시면 극단에서 작곡을 하셨던 기간입니다. 다음은 판소리 공부를 열심히 하신 후에 완창이라는 공연을 선보였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여러 창작 판소리를 만들어내셨던 기간이 있고요. 그 기간 안에는 잃어버린 판소리 7바탕 중 5바탕을 다시 재현해내셨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곳 전수관이 개관될 당시부터 타계하실 때까지 이곳에서 전수활동을 하셨던 기간입니다. 이 전수활동을 하실 때 교육하실 때조차 어떠한 창의적 관점에서 학생들을 바라보셨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기로 이제 극단에서 작곡 활동을 하셨던 시기인데요. 개화기 이후에는요, 서양 음악이 유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일본의 문화 탄압이 있었죠. 다음에 신식 교육 제도가 만들어졌고, 대중음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에서 판소리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식 무대 공연물인 창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창극으로 인해서 판소리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대 시대에는 신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에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여성 국극이라는 단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악집안 저희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제 여성 국극을 하셨 분입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1950년대에 여성국극단이 창극계를 압도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여성국극의 전성기로 인해서 남성 소리꾼들은 무대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시대적 흐름을 타고 박동진 명창은 공연을 대신해서 창작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1952년 봄에 박록주 명창이 재건한 창극단 국극사에 들어가서 첫 작곡 활동을 하셨고요. 52년 후반부터 여성국극이 쇠퇴하게 되는 60년대 초반까지 여성국극단인 햇님국극단, 세안국극단, 우리국악단에 참여하시면서 여러 다양한 작곡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극단 활동 중에서 작곡하셨던 그 쭉 작품들입니다. 글씨가 깨알같이 보이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죠. 국국사에서 2곡, 햇님국국단에서 15곡, 세안국국단에서 3곡, 우리국악단에서 3곡, 그 외에 2곡. 네, 자 이렇게 해서 총 25곡의 작곡과 편곡을 하셨습니다. 뭐 이 중에 2차돈이라는 작품도 보이고요. 님은 하나이기에 마이태자 이런 곡들도 보입니다.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완창 창조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60년대에는요 TV나 영화 등이 보급됨에 따라서 여성 국극단이 쇠퇴하게 됩니다. 박동진 명창은 61년도에 국립국악단에 발령이 되게 되시면서 판소리 공부에 매진하시고 공연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이때 박동진 명창의 창의적 활동을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공연 양식의 창조와 창의적 판소리 내용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때 판소리 무대는요 짧게 부르는 토막 소리가 유행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박동진 명창께서는 4년간 이 전승되고 있는 판소리 5바탕을 차례로 완창하시게 되죠. 이 완창을 통해서 판소리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박동진 명창은 판소리 이야기 보물을 새로 짜서 그 이야기를 늘린다든지 재담이나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소리꾼으로 유명하셨죠.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듣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옛날 소리를 한번 해보세. 자네는 죽이나 개패도 기르해라. 아니의 북을 잘못 치고 북을 피던지 하면 여기 1등 교수가 누구냐 그러면 광주에 사시는 김성근 씨의 고단이 천대우인가 만대우인가 하는 아까 금방 붙인 양반이 있는 뒤는 천주놈으로 여기를 와서 북을 치니 너야말로 출세했다. 네. 자, 이 전주노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봉신 선생님이시죠. 2017년도에 타계하셨습니다. 네. 이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이제 부르는 단가였잖아요. 이제 이 단가 안에 그 당시 유명하셨던 이제 고수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설로 녹아내시고 또 이제 주봉신 선생님을 그 소개를 이제 이렇게 재미있게 하시면서 그 관객과 소통하시는 영상이셨습니다. 다음 이제 판소리 창작 기간인데요. 다양한 창작 판소리를 또 만들어내셨죠. 자, 여기 또 창작 판소리 리스트가 또 쭉 있습니다. 총 다 해서 14곡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14곡, 가수들도 콘서트를 하면 몇 곡 이상 부르잖아요. 14곡이 많은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흥부가 심청과 춘향가 한 바탕을 보세요. 첫 이야기부터 끝 결말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몇 시간씩 완창을 하잖아요. 그러한 판소리가 14곡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창작 판소리를 보시면 예수전과 충무공 이순신이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수전의 의의를 보면 한국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의 이야기의 소재와 1인 연기의 판소리라는 소재로 구현한 중요 문화 컨텐츠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창작 판소리 한 곡을 좀 들어보실 텐데요. 어떤 곡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바로 맞추실 수 있겠죠?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요. 그 뱃속에 계시니가 누구라는 것은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아. 만왕의 왕께서 장차 세상에 나오시려고
복주 해동을 하는 판인지 말이오. 이런책이랄까 어디 쫓기 좁은 톱을 방 하나도 마련되지 하겠다 하면은 말이야 아실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또 한지 찾아간다 또 한지 찾아간서 주인 불러 사정하니 주인이 가는 발 하늘 찍은 그 말이네. 손님 아니라 고조 하늘비놈이 찾아오더라도 말이죠. 모실 데는 없어야 돼. 여관하는 사람들이 4천 원을 타면 당장에 큰 돈 모아 천하 갑부가 되겠구나. 네. 자, 예수전이겠고요. 예수전이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 탄생, 네, 할 때, 네,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잉태해야 되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고충을 겪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네. 자, 이제 네 번째 기간, 재연 기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명창은 잃어버린 판소리 7바탕 중에서 5바탕을 재현해내십니다. 1970년 병강세 타령을 시작으로 배비장 타령, 수경낭자전, 옹고집전, 장기전 등을 이제 차례로 재현하시는데요. 이 중에 병강세 타령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재요의 병강세가의 사설을 바탕으로 작창을 하셨지만 나머지 판소리들은 모두 소설을 참고해서 사설과 창 모두 새롭게 만든 창작 판소리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야기 안에 있는 이제 사설들을 보면요, 당시 정서에 맞게 각색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한자 어휘를 지향한다든지 성적인 표현을 좀 순화하신다든지 정서에 맞는 결말을 개선하신다든지 이제 이러한 노력으로 판소리 5바탕을 재현해내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배비장 타령이었다. 천지간 인생 중에 남녀를 막는 흑고 사람이 신은 같으련만 그 중에도 위열이 반이어요. 남자에는 현인 군자와 우부 전맹이 있고 또 여자에게는 정부 연례와 음력 간해가 아주 없어지는 일이 없이 대를 이어내려오니. 네, 여기 리플렛을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리플렛인데 네, 좀 제 노고를 알아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성공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장의 삼천이 지닌 정기와 불치를 많이 담게 되네. 네, 여기까지 배비장 타령의 맨 초도의 안일이 부분이었습니다. 아깝네. 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전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98년도 박동진 명창이 82세가 되는 해인데요. 이제 이때 여기 전수관이 개관될 당시부터 2003년 타계하실 때까지 이곳에서 전수 활동을 하셨던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이전처럼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냈던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박동진 명창의 교육에 대한 신념이 제가 준비한 주제와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그의 신념이 잘 드러나는 박동진 명창의 증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새는요, 잘 모르는 학생은 또박또박 가르쳐주는 게 좋고 좀 커가지고 초보를 뗄 때 응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 놓아주어야 합니다. 제 것을 만들어야지요. 박동진이가 가르쳤다고 박동진이가 소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성이 있는데 나 닮아라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추임새를 주셨군요. 맞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소리꾼들은요, 스승에게 배운 소리를 제자가 또박또박 잘 따라해 주길 바라죠. 그러나 박동진 명창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소리를 닮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자신에 맞는 개성 있는 판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제자를 위하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박동진 명창의 전수 활동은요, 제자들이 판소리를 통해서 그의 창의적 정신을 계승했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저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저하고 이제 똑같이 따라 해주면 좀 많이 뿌듯하긴 한데요. 제가 이제 이 박동진 명창의 창작 세계를 준비하시면서 이 명창님의 이제 증언글을 읽고서 이제 진정한 소리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또 제 스스로를 또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는데요. 이제 만약에 박동진 명창님께서 살아계셔서 자신의 소리와 똑같이 따라하는 제자가 있다면 그다지 좋아하시지는 않으셨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박동진 명창의 창작 세계를 쭉 연대별로 살펴보았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동진 명창의 일대기는 모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작, 창조, 창의적 활동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5곡의 창극 음악을 작곡하셨고 완창이라는 새로운 공연 양식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서판소리를 포함한 다수의 창작 판소리를 만들어내셨고 잃어버린 7바탕 중 5바탕을 또 재현해내셨고요. 심지어 제자를 가르침에 있어서 창의적 정신을 깨우칠 수 있게 그렇게 교육하신 분이십니다. 근데요, 현재까지 판소리계에서 이러한 업적을 이루신 분은 단언컨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인물들을 좀 볼게요. 마이클 잭슨, 퀸의 프레디 머큐리, 머라이어 캐리, 스티비 원더, 비틀즈의 존 레넌, 폴 맥카트니, 스팅, 엘튼 존. 네, 이런 외국 계열 인물들이죠. 자, 다음 나훈아, 조용필, 김광석, 신해철, 박진영, 서태지, 싸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혹시 이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개성이 있고, 네. 네. 싱어송라이터라고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네. 자,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면 자, 무슨 만능형 인간, 천재 이러한 단어들도 좀 같이 떠올릴 수 있겠죠. 모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고요.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작사와 작곡, 그 다음에 가수를 겸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았거나 선망이 되는 이유는요, 새로운 문화를 선호했거나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박동진 명창이 근대 이후에 판소리계 최고의 유일무이한 싱어송라이터가 아닌가 또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까 그 인물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는 박동진 명창의 여러 다양한 업적들보다 박동진 명창이 판소리 본질에 가깝게 다가간 그의 예술적 신념이 더 가치 있게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판소리를 수학하셨고요. 판소리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없었다면 이렇게 창의적 생각으로 점철된 신념이 이렇게까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의 신념은 우리가 판소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염두에 놓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 연구가 거듭될수록 박동진 명창의 이러한 신념이 더욱 빛나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저희 박동진 명창의 창작세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적벽가 세타령이 이제 남았는데요. 이제 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지은 소리꾼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여 조조가 사방 산천을 살펴보니 산천은 험준하고 순복은 총자펀짓 만하
한 군량 수지에 너야 중년 노래 알기 한때 보다 소태 소탱 저흉년세 백반군 사차장터이 금일 백원 웬일인가 잡배적생 자친경웅 간대 없고 대포생무께로만 한다 뒷골이 수루루루 저귀골이 주평대루를 마다하고 시음산총림에 가만히 하련하구나 잠깐만기 주인장요리 냉병인들 아니 들려 병일 좋다 쏙 장윤한 화를 들고 이따 걱정 말아라 살간다 홍반세 반공학 중당 실록필 사중담풍 놀린 장졸 하룻바람 염려를 마라 내 아닌 바가 추려 분하를 쩍 버리고 올라올 저바람박이 절망 벗어났다 화병아 웃지 말아라 누구지 초종달새 황제 호통 거부하려 하긴 홍포를 내었네 소탱빈 공목 쏘고 뾰족한 가지고 오르면 꽃뻑 찌꺽 똑딱 내리면 찌꺽 꽃뻑 똑딱 주가 듣고서
이렇게 오늘 강연회 준비한 시간 그리고 더불어서 판소리 감상까지 곁들여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박동진 선생님 서거 20주년을 우리 추모하면서 시작된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조방 아시겠지만 박동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날 소리하셨던 그 방이잖아요. 거기에 연결된 이 전수관에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건 더 뜻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강연 즐겁게 들어주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가 되면 또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